1926년 2월 13일 동아일보 1면 제일 윗부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화면 보시죠.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부둥켰던 그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아야지. 앙탈하더니 책벌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동아일보 1면 1926년 2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자, 이유종 기자. 예. 이거 무슨 내용이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네, 일단 친일파의 대명사라고 하면 일단 이완용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란 이미지가 매우 강한데 이완용이 1926년 2월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동아일보에서 사설로 이완용에 대한 비난의 글을 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이완용의 사망을 관련해서 이런 비꼬는 사설을 쓴 것에 대해서 그 해당 동아일보에 대해서 사설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는 그 내용을 지우고 호해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이런 일이 발생한 뒤에는 이완용에 대해서 좀 더 희화화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대벽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완용이 죽는다 하던 이완용이 아주 죽고 말았다. 이런 네. 비꼬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이완용에 관해서 당시에 화장실에 낙서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것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요, 이 매국노 이완용의 재산은 제대로 파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완용의 재산이 어느 정도 전모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겁니까? 엄청납니다. 사실은 몇 번 정도 조사를 했는데 네. 토지대장 그 조사부하고 최근에는 이제 지적 임야 원도를 또 확보를 해가지고 네. 전국에 이완용이라는 사람 똑같은 이름의 동명이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완용도 뭐 땅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 제거하고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1801개 필지가 되고 그 필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2,304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약 7.7배에 해당하고요. 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은 어떤 땅 중에 한수한 거는 이 친일파 그 재산 한수에서 법에 따라 한수한 거는 1928제곱미터 0.05%밖에 한수를 못했습니다. 아하. 정말 엄청난 땅을 소유했었고 한수는 못했기 때문에 그걸 뭐 어디 팔았는지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그 많은 친일파 지금 이완용의 후손들이 뭐 저 땅 내지 저 땅을 판 돈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0.05%밖에 환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99% 이상의 그 땅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종 기자? 네, 이완용이 1926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사실 당시에 그 일제로부터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착취도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 해방하기 이전에 99.5%를 팔아 넘깁니다. 사실 일제 강점기에 이완용은요, 현금 부자로 매우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채놀이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기가 참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니고 지금 그 해방되기 전에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 시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남겨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땅들은 후손들이 넘어가서 또 소송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대부분의 땅을 이완용이 부동산 개발 이런 걸로 부풀려서 돈을 많이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축적했기 때문에 지금 찾기가 매우 묘연한 상황입니다. 네. 이완용이가 이 쏟아낸 친일 망언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친일 망언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거였죠. 뭐 그렇게 600억 원이요? 뭐 망원에 불을 축적했다기보다는 나라를 파는 네. 대가를 많이 받았죠. 뭐 1905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을사늑약이 있죠. 늑약이라는 건 결국 강제로 체결했다는 뜻인데요.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늑약을 이완용이 강제로 체결하는데 앞장서면서 그때부터 일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 시작한 거죠. 땅으로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종의 다양한 고종의 개인 재산까지도 이완용이 받아서 착복하기도 했고요. 뭐 이완용의 망언은 뭐 끝도 없습니다. 네. 뭐 3.1운동 때만 하더라도요. 이완용을 지켜보면서 다들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았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3.1운동을 폄하하면서요. 네.
그래서 식민지에 순응하는 것이 아하. 살 길인데 왜 저렇게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을 가느냐 이런 말도 했었고요. 결국 3.1운동을 보면서 허망한 독립론은 각성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란 합병,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것은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다. 네. 이런 망언들을 여러 차례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재산을 다 환수하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환수했던 것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서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이제 후손 예전에 그 팔아버린 그런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후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반환 소송을 이제 제기해서 결국 받아간 적이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네. 사례가 바로 이완용의 증손자 이모 씨 사례입니다. 90년에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네. 서대문구에 있는 시가 3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받아서 돌려받았고요. 그다음에 팔은 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당시에 밝혔던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리 친일파라 하더라도 근거가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데 저 당시에는 근거 법령이 없었고요. 네. 2005년에 이르러서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찾아서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 2005년도에 법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정부가 찾아서 환수를 했지만 다시 다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입법부를 질타합니다. 네. 입법부가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네. 질책을 했고요. 그 정도로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나라 팔아먹은 재산 얼마나 많은지 지금 3대가 아직도 그 나라 팔아먹은 재산으로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손은 많습니까?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으로 간 사람? 예, 미국이나 이제 이민 가서 여기서 살면 좀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 독립운동을 한 3대는 사실 추적을 다 해봐야 되겠죠. 오늘 아하.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도 그 말씀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잘 못 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친일 행정을 하는 사람 3대까지 떵떵거리고 아마 살 걸로 추정이 되고 한국에 살기 어려우면 외국까지 가고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대법원이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친일파의 재산을 후손들로부터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모르고 산 경우에는 국가가 그걸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 후에는 모르고 샀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고요. 네. 다만 그 친일파 후손들이 그 토지를 매각한 돈을 받았을 테니까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부당이득 반환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서 이긴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어딘가로 다 써버렸거나 아니면 은닉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서 행방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후손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러한 재산적인 이익을 다 챙기는 상황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마음 대통령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독립운동을 한 그런 이제 후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좋은 얘기입니다. 국가가 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근데 문제 이런 것 같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에는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1909년 얘기입니다. 네. 암살 시도했던 당시 청년 독립운동가 이름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아. 이재명 열사가 1909년도에 암살 시도했는데 네. 바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아. 과연 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굉장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 후손들이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네. 너무 늦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매국노 이완영을 암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애국 청년의 이름이 우리 이재명 차장과 같은 동명이인이었군요. 이재명.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9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확인해 보시죠.